진행을 맡은 독서문과의 정인배입니다. 반갑습니다. 52번째 독서 모임의 책은 이제 연을 쫓는 아이입니다. 작가가 할레드 호세인의 작품인데요. 작가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소설을 이렇게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이 나라에서는 일상처럼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진짜 유린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개인에 대한 부분, 또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탄탄하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또 1장에서 25장까지 수미 상담식으로 엮어가고 있더라고요. 1장에서는 연을 쫓는 하산이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하는 문장과 5장의 꼬리는 아미르가 서랍을 위해서라면 하며 연을 쫓아가는 어릴 적 속죄를 구원으로 엮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을 쫓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저의 내면에는 어떤 문제들을 피하고 싶은 비굴함도 있고, 또 사람을 살리라는 단념도 있더라고요. 또 관심 없는 것에는 방관적인 태도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도 보게 되더라고요. 본문 중에 이제 진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저게 내가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요. 당신은 이곳에서 늘 관광객이었어요. 당신이 그걸 몰랐을 뿐이죠. 이 대목에서는 아미르는 어떤 카불의 도시를 보면서 관광적이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삶의 어떤 더 명확한 자세를 인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진 호세인이가 철저하게 아프가니스탄인으로 민속놀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감추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방관하면 안 된다는 이유들이 이 책이 베스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미르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미국에 갔어도 이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것만 떠오르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부분인데 실제 어떻게 용서를 구하느냐. 말 몇 마디로 미안하다, 용서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532쪽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용서는 화려한 깨달음이 아니라 고통이 자기 물건들을 챙기고 짐을 뿌려 한밤중에 예고 없이 빠져나가는 것과 함께 시작되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감당할 때 내가 감당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서 책임을 졌을 때 내 마음의 고통이 짐을 싸서 나가는 것처럼 그 고통에서 조금씩 헤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어쩌면 용서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아미르가 그 순간 혈연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갈등을 했던 이유가
용서를 할 것인가, 용서를 받을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 이것의 어떤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사람들이 삶은 계속 된다. 환경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걸 가다 보면 진짜 허리 꼬부라지고 이제 코로나 어머님 힘들때 무릎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일을 하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우리 부모님이 어떤 신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하지 마라 이것도 없어요. 내가 분명히 몇 년부터 봉사에 줄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연금도 나오고 연금 뭐 임금도 나오다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다 괜찮은데 굳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고수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이해 안 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그분들은 고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 뭐랄까 삶이 환경이 우리를 참 살아가게 만든 게 아닌가 참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신한테 이게 반문하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언제 퇴직할 때 다리 가고 고참 소리도 듣고 좀 뒤로 발을 빼서 여유를 부리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구나.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삶이 주어진 삶이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이제 느꼈는데 수능하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준에서라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서 하면 조금은 더 스트레스도 덜하고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파키스탄 같은 경우 최빈국 중에 하나로 이렇게 파키스탄이 진짜 경제적으로 못 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파키스탄은 그래도 아프가니스탄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또 파키스탄은 또 인도 옆에 있잖아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또 우리가 일본처럼 적대 국가예요. 그 정도 감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이 진짜 완전히 사람 가치도 대대통령 그런 나라인데 아프가니스탄은 진짜 거기에 그 한 나라잖아요. 지금 인도가. 그리고 이 작가가 아마 아프가니스탄이 자기 조국이니까 아마 알리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 책이 좋은 또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전체적으로 한눈에 좀 느낌은 한편의 대서사시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전체적인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면서 좀 헷갈리는 것이 처음에는 이 제목을 봤을 때 연을 쫓는 아이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연이 뭔가 아니면 또 이 주인공 과연 누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책을 봤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하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산이 나중에 탈레반이 뭔가 이제 좀 고위 탈레반이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중간에 하산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너무 허무한 거에 죽는 것이 그래 하산은 이건 주인공이 아니다. 그럼 과연 주인공이 누굴까? 바바일까? 아니면 여러 사람 생각해서 그 대신 이제 주인공은 결국은 이건 나오는 이러겠죠. 그래서 좀 한편 그런 다양하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제목이 연을 쫓는 아이인데 과연 연이 무엇일까? 처음엔 저도 원장님이 아까 얘기하듯이 자유가 아니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동안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뭔가 이상해 이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연이 뭘 작가가 연이라고 하는 걸로 했어야 그런데 이상이라든지 뭔가 바람직한 걸 같으면 제목을
연을 쫓는 아이라고 안 하고 연을 날리는 아이라고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연을 쫓는 것은 하산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연을 쫓는 1인자는 하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제목으로 봐서는 하산이 준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을 쫓는 부분에서는 최고 누구를 따라갈 수 없는 그 소유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그럼 작가가 연을 쫓는 아이라고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저는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연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전체적인 그릇을 하는 것은 계속 안미래가 계속 후회를 하잖아요. 하산에 대한 잘못을. 그런데 과연 끝에 가서는 그래서 이제 자기 조카에 대해서 구출을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처음에는 그걸 못했잖아요. 반성을 하면서도 그걸 못하고 계속 가서 말이만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진정한 용기가 과연 잘못이랄까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잘못을 하더라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것도 하나의 용기고 그 잘못을 또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 자체도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고 그 뒤에 이제 아미르가 결국은 적화를 해가지고 몸을 다 바쳤잖아요. 그 정도 거기서 과연 자기에 대한 참회라든지 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과연 이 사람이 가진 행동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을까. 이 작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용기가 과연 우리 모두도 다 필요할 건데 과연 내 자신도 이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 결국은 절대적인 판단 시기에 과연 이런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면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하여튼 이 책은 좋은 책이었고 모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용서할 일도 있고 배려할 일도 있고 사랑하는 일도 있고 뭐 도전도 하고 이렇게 늘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내가 추구하는 그 모습이 1000번이라도 계속 도전하는 용서도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계속 이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줄 수 있고 배려를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은 용을 쓰고 막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살아갔거든요. 그 넘어서 뭐 다른 상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된다. 그것이 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는 아니거든요. 내한테 더 가까웠거든요. 모든 마음이 내 피부치에 그런 상황에서 하산이 처음에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보통 시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결국은 그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아픈 부분들을 이겨내고 안내하고 해낸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산의 아미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미를 또한 성숙된 과정에서 소라분을 위해서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해주마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사람을 초월하는 그걸 넘어서는 타인에 대한 꼭 소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준님이 이제 곡을 붙였는 거예요. 우리님으로 보면은 나는 그만한
줄 따라 흔들려오면 내 눈가에 눈물이 고여. 연을 쫓는 아이를 읽고 책장을 덮으면서 저는 4가지 단어가 머리에 스쳤습니다. 거짓말, 알 권리, 약속, 그리고 용서. 소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토리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 아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너는 진실에 대한 누군가의 권리를 훔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정당함에 대한 권리를 훔치는 것이다. 알겠니? 미르처럼 누군가에게 비겁한 행동을 해서 상처 준 일은 없는가? 거짓말, 상대방의 따뜻함을 따뜻하게 받아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질투한 적은 없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약속을 어겨서 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며 가슴 한구석에 아직도 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좀 더 성숙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